요번에 운거산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여선사라고 간다고 하죠. 운거산 간다고 하는데 거기 계실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180 보시죠. 180령이라고 예, 돼 있죠. 그래서 허운화상 118년 령이죠. 령 180세 때 찍은 사진. 118세. 그때 그 운거산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입적하셨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허운화상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념당이 있는데 거기서 입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 여러 곳 사찰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오래 있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거기서 입적을 하셨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입적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훌륭한 고승이 있으면 그 고승의 그 유훈이나 유산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경주 같은 거 보면 여기에 원효스님이 수행하셨다고, 저기도 원효스님이 수행하셨다고, 충청도 어디 갔는데 원효스님 동물이 하나만 있으면 다 원효스님이 수행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유산을 좀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확인은 안 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스토리텔링 할 것도 없죠. 입족하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민사도 계셨지만 여기는 대우 깨달음이 있었던 곳이고 오랫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열반하셨던 곳이 이제 은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념당이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요. 그래서 한 장 사진이 많은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청빈하게 사셨던 거죠. 거의 지금 가면 진여선사가 잘 해놨지만 그때는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남쪽에 있던 절이 우리가 지금 가보면 사실 요즘 부셔져가지고 다시 지은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전쟁이 있었고 제일 처음에 태평천국 그 봉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광주에서 출발해서 남경이나 뭐 절강 이런 데서 막 쑥대밭이 됐거든요. 특히 사찰, 사업, 그 향교 그리고 누각 있잖아요. 그 유교 건물이라니 불교 건물이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되고 나서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중간에 중일전쟁이라든지 국공 내전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찰이 제대로 남아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가 없죠. 지금도 저 공벽한 곳에 가면 예전에 정말 유명한 사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고 저때는 이제 다시 수복하려고 막 불사하고 이럴 때 사는예 아주 청빈하게 사셨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모습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의 그 양주의 약간 아래쪽에 전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강이라는 곳에 전강이 아니고 상주라는 곳이 있어요. 상주라는 것도 중국 남쪽 중국 남부 중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양주, 상주, 무석 이렇게 이 라인 타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뭐 송대부터 거기는 무역도 그렇고 학문적으로 대단히 발전한 곳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주요 사찰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사찰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종 사찰에 크게 네 가지, 양주에 있는 고민사, 그리고 전강에 있는 금산사, 상주에 있는 천영사, 그리고 천동사라고 영파, 쯔강성 영파라는 곳에 천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선찰이라고 얘기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네 분 스님이 다 그 절하고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절 하나를 어떻게 책임지고 대표하는 스님들이 되어 있죠. 상주 천영사를 이렇게 중수했던 그 일카이 스님입니다. 천동사라는 것은 이제 뭐 천영이라는 게 약간 그 국가에서 만든 이런 사찰입니다. 이분도 이제 그 선종 스님으로 금산사 그리고 고민사에서 이렇게 대우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상주 천영사 고민사가 천영사죠. 천영사하고 금산사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중수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징안 스님이라고 징안, 경안 그리고 기선 스님 그리고 이분은 그 별명 같은 게 있어요. 팔찌두타 경안 스님 아니면 그리고 또 한 켠은 시승이라고 우리 시집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시를 짓는 승려 해가지고 시승이라고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손가락 두 개를 소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8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찌두타. 이 두타란 말은 의식주에서 대단히 청명한 삶을 사람을 그 수행을 두타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팔찌두타 경안이라고 하고, 이분은 그 당시에 불교계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려서 지금 호남성 출신인데, 어려서 뭐 공부도 좋아하고, 원래 이름이 독산이에요. 독산. 읽을 독자에다가 그 매산자 써가지고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그 막 상가지 많은 책을 읽으라고 독산이라고 해줬겠죠.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10대 때 동생 부위하고 살았어요. 주로 하는 게 이제 뒷산에 올라가지고 대신 소 들고 와서 때려 꼴먹여 주는 거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등농사는 안 지었는데 우리 뒷산에 때 되면 이제 동네 형이 소 데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철근으로 그 조롱이 해놓고 계속 손만 지켜보는 형이 있었어요. 그 집은 알바는 아닌데 그 집 그 아들인데, 그 소 꼴먹인다고 그냥 앉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동네에서 하면 돈 얼마 받고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18 정도 돼가지고 또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그래 가슴에 이제 책 하나, 수학교정도 나오고, 그리고 서당 조금 다니다가 뭐 제대로 공부 다 끝내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8살 때쯤 봄날에 여기 복사꽃이 이렇게 쓰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복사꽃이 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분은 그때부터 약간 감성적인 게 있었죠. 예민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통곡을 하고 그 길로 출가를 했어요. 어디로 출가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뭔가 출가를 해서 떠나갔죠. 떠나서 그 길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선승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때는 그냥 참선 수행을 하게 되면 뭐 그림용도 그렇지만 시집 이런 것들을 잡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도 바둑 두고 이런 걸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잡기 한다고 막 나무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공부하러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는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걸 좋아했는데 그 어떤 사람은 약 잡기라고 그 이상한 학자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괜히 엉뚱한데 막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선생님은 절대 그런 거 안 한대요. 바둑 뭐 두고 이런 것도 안 해요. 오로지 공부하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동정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동정호에 갔는데 약간 특별한 좀 경험이 있었어요. 동정호에서 뭐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누가 뭐 지나가는 얘기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동정호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동정호가 한 스님을 불렀다라는. 그래서 자기는 들렸다고. 그래서 주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당신한테 뭐가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시집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 시집기가 한문을 아주 잘해야 한시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뭐 10대 공부하다가 접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 당시 상백수 같은 책을 달달 배고 읽고 하면서 시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이제 많아요. 시 지어놓은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천동사 영파라는 곳이, 절강성 영파라는 곳이 불교 유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 상해 아래쪽에 있는 게 절강성이고, 상해 약간 위쪽으로 있는 게 강소성이에요. 조금 더 떨어진 게 강서성입니다. 강서성이 있고 강소성이 있고, 남경이 강소성이에요. 남경 이쪽에 있는 강소성이 불교가 가장 발달에 전통적으로 하면 강소성이 제일 세요. 불교가 이렇게 하고, 절강도 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절강성은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강서성도 그렇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상해 주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해서 이렇게 있는데, 영파에 있는 중반 닝보라고 영파라고 있는데, 아유광사라는 절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유광사는 고려시대 때 대각서 의천 스님도 방문하셨어요. 했던 곳이고, 그리고 국청사라는 전태산 국청사라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천태종이 여기서 출연하게 되는데 거기도 그 절강성입니다. 절강성 이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영파에 있는 아유광사를 방문하셨다가 아유광사에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어요. 아주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신사리가 있는 사찰이 아유광사입니다.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옆에 완전 옆은 아닌데 좀 가까이 있는 천동사라는 저런 산에 있어요. 해인사 같은 곳이 소나무도 있고 막 이렇고 아유광사는 시내라기보다 마을에 있어요. 그냥 편편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아유광사를 방문하고 나서 이분이 뭔가 어떤 감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하면서 소지를 합니다. 손가락 소지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 뭐 라이트 된다고 손이 탑니까? 안 탑니다. 때 아프기만 하지. 소지할 때는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손가락에 칭칭 동에 메고 나서 거기다가 기름을 먹여가지고 태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튈까요? 천천히 탑니다. 이게 1분 아닙니다. 천천히 타요. 천천히 타가지고 이제 거의 마디가 사라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소지공양, 이렇게 손가락 뒷자 쓰고 소지공양, 전 소신공양, 크게 보면 소신공양인데, 아니면 뭐 연비란 말도 있죠. 연비라는 거. 그 연자도 태울 연자죠. 이렇게 태울 연자입니다. 그래서 소지공양을 하게 됩니다. 소지공양을 하니까 이거 준비를 하고 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발심해서 하고 그 아유광사에 있던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소지 공양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중국에서는 소지 공양하고 뭐 소신 공양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하지 않죠. 한 5, 60년 전에는 소지 공양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스님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스님 파티. 지금 스님하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아유광사나 천동사 주지스님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천동사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분 사리탑이 있습니다. 사리탑이 있고 임재종. 원래 천동사는 송나라 때는 굉지정각이라고 조동종의 대표적인 굉지정각스님이 오랫동안 계셨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종파 이런 개념은 별로 없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선종은 대부분 임재종이라고 해버립니다. 법맥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임재종 이렇게 해버리고 임재종 몇 대라고 해서 선종 종파가 법맥이 있는 실제로 아주 뚜렷하게 법맥이 계승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옆에서 뭐 몇 대 하십시오 해서 막 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실제는 종파관념이 사라진 게 청대 벌써 종파 법맥이 끊어져가지고 아주 뚜렷하지는 않아요. 지금 뭐 천동사 가면 사리탑도 있고 저도 한번 방문해가지고 천동사의 진환 스님, 경환 스님 사리탑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 뒤쪽에 이렇게 사리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이 있어가지고 사리탑을 찍으려면 월담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리창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 사진 찍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그 나무꾼이 뭐하냐 하니까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유리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들고 있던 그 낙 같은 걸로 유리창 깨버린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이 한소식 한 사람인가. 그래서 찍긴 찍었어요. 천동사는 아주 큰 절인데 지금도 수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처음 그래요. 네. 그리고 선수행도 할 뿐이 아니라 재밌어요. 거기서 연불수행도 하시더라고요. 한 스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연불수행 하시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연불수행은 하는 건 아닌데 보타산에서 연불수행을 하시다가 또 참선하려고 전동사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남쪽 절광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 전동사 그리고 아유광사입니다. 이 절을 대표하는 분이 근대식의 경환 스님이고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종정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 경환 스님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베이과 라이고와 뭐 연배가 좀 떨어져 있죠. 사실 근대식의 고민